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 시간입니다. 규칙과 대응은 왜 이걸 배워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한 번쯤은 함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바로 처음으로 함수의 기초 개념을 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며 이제 3단원 함수의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과 대응 시작해 볼게요. 3단원 규칙과 대응 기초 개념 시간입니다. 여러분, 분수나 도형, 사칙 연산이 수학에서 중요하니까 배우는 건 알겠는데 이러한 규칙 문제는 왜 자꾸 배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른 단원보다 이 규칙과 대응은 훨씬 더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규칙과 대응은 6학년의 비와 비율, 그리고 중학교의 함수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라는 점입니다. 함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자판기와 같이 하나의 값이 들어갔을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오직 하나의 값만 나오는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4학년 때는 규칙 찾기라는 단원을 통해 2, 4, 6, 8, 땡땡처럼 숫자 하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규칙을 찾았죠. 5학년 때 배우는 규칙과 대응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양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짝꿍 규칙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5학년에 규칙과 대응을 배우고 6학년에 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비율로 표현하는 비와 비율, 비례식을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에는 두 양에 관한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에는 본격적으로 1차 함수를 배우게 되며 중학교 3학년에는 2차 함수, 고등학교에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 로그, 삼각함수, 다항함수 등등 함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지하는 범위가 큽니다. 너무 먼 이야기까지 간 것 같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규칙과 대응은 앞으로 연계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3단원 규칙과 대응을 얼렁뚱땅 가볍게 보지 않고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동기가 충분히 되었죠. 자, 문제를 통해 두 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자수와 탁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네모의 탁자, 그리고 동그라미의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탁자 하나에 의자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볼까요? 탁자 한 개에 의자 두 개, 탁자 두 개에 의자 네 개, 탁자 세 개에 의자 6개. 하나 더 볼게요. 탁자 4개에 의자 8개. 탁자 수가 늘어날 때 의자 수는 어떻게 변하죠? 탁자 하나당 의자 수는 2개씩 늘어나네. 그런데 만약에 탁자가 100개, 1000개로 아주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기호를 써서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 수를 동그라미다 라고 하고 탁자의 수를 네모다
라고 할 때 아까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하나당 2개가 늘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자수 동그라미는 탁자의 수 네모 곱하기 2다 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또는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모는 의자수의 반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강아지 수와 다리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를 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일 때 다리 수는요 4개, 강아지가 2마리일 때는 다리 수가 8개, 강아지 수가 3마리일 때는 다리가 12개입니다. 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강아지 수가 늘어날 때 다리는 어떻게 변하죠? 그쵸? 강아지 수에 4를 곱하게 되면 다리 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작은 수는 괜찮지만 강아지 수 또는 강아지의 다리 수가 1000, 만으로 넘어가면 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두 관계를 보고 관계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강아지의 수를 네모, 다리의 수를 세모라면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모는 또는 네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 수는 강아지 수의 4배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 또는 네모는 세모 나누기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도형의 배열을 보고 사각형이 5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 필요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2개, 3개 이렇게 작은 수일 때는 개수를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문제처럼 50개, 100개 큰 수가 될 때는 그림을 매번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세모와 네모가 두 양이 어떻게 각각 변하는지 그 관계의 식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세모가 하나일 때 네모는 몇 개입니까? 2개죠. 또 2번째 그림을 보면 세모가 2개일 때 네모는 몇 개가 됩니까? 4개네요. 그리고 또 세모가 3개일 때는 네모가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됩니다. 자, 각각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세모와 네모의 관계가 혹시 보입니까? 그쵸? 세모에 2배를 하게 되면 이 네모의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모와 네모의 관계의 식을 세어보면 네모는 세모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관계식이 세워집니다. 물론 또는 세모는 네모 나누기 2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각형이 5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 필요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 두 식 중 아무 곳에 대입을 하면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 50개일 때 그럼 50 나누기 2가 되니까 삼각형 25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5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봉지에 빵이 8개씩 들어있습니다. 봉지의 수와 빵의 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식으로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문제를 몇 개 풀어보았는데요. 조금씩 감이 오시죠? 만약에 봉지의 수를 동그라미다 라고 두고요.
빵의 수를 네모다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그러면 봉지의 수가 하나일 때 빵의 수는 8개가 되고요. 2개일 때는요. 빵의 수가 16개, 또 봉지의 수가 3개일 때 빵의 수는 24개래요. 자,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동그라미와 네모 이 두 수의 관계가 지금 서로 어떻습니까? 하나일 때 8개, 2개일 때 16개. 아, 동그라미에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네모가 나오는구나.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봉지 수에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네모, 빵의 수가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관계식으로 써보자면 빵의 수는 봉지 수의 8배다 곱하기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이렇게도 써볼까요? 봉지 수는 어떻게 됩니까? 빵의 수, 즉 네모 나누기 8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탁의 수와 의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써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그림으로 1번 문제에서는 의자가 위아래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자 수는 이 탁자 수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됐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위아래에도 있지만 이렇게 양 끝에도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2개는 식탁이 1개든 2개든 100개든 1000개든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는요. 자,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2개는요. 딱 그냥 기본 고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먼저 빼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 끝 의자 2개는 제외를 하고 위아래 의자만 볼게요. 자, 그러면 식탁 하나일 때 의자는 몇 개가 됩니까? 2개죠. 식탁 2개가 있을 때는 의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식탁이 3개일 때는 의자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이 있죠. 여기에 곱하기 2씩을 해주면 식탁에 곱하기 2씩을 해주면 의자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식탁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의자 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빼둔 이 양 끝 의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해 보면 이 전체 의자 수라고 하는 것은 식탁 수에 곱하기 2를 해주고 나머지 빼둔 이 더하기 2를 해주면 전체 의자 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기호로 나타내 보자면 의자 수가 동그라미 또 식탁 수가 네모라 할 때 의자 수는 식탁 수 곱하기 2 더하기 2다 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냥개비로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형을 12개 만들려면 성냥개비는 몇 개 필요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사각형은 성냥개비가 4개가 있어야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성냥개비가 3개만 있어도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5번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문제도 그렇고요. 이처럼 처음 도형과 다음 도형의 늘어나는 규칙이 다를 때 이 고정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 맨 처음 요 기둥이요. 이 왼쪽 기둥 요 한 개를 딱 고정으로 세워두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죠? 세 개를 붙이면 사각형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도 세 개를 붙이면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씩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각형이 하나일 때요. 성냥개비는요,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3개요. 그쵸? 사각형이 2개일 때는요, 성냥개비가 6개가 필요하고요. 사각형이 3개면 성냥개비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9개가 필요하죠. 아, 이것을 통해서 이 성냥개비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에 어때요? 3배씩 늘어나는 관계가 되죠. 사각형에 곱하기 3을 하면 성냥개비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왼쪽 기둥에 고정으로 세워둔 거 있죠? 이거 잊으면 안 되죠? 에다가 하나를 더해주면 되겠죠. 사각형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냥개비는 그거의 3배가 되는데 맨 처음 하나 고정시킨 거, 요 성냥개비 하나 잊지 말고 더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을 12개를 만들려고 하면 성냥개비 몇 개 필요하냐? 그럼 사각형에, 즉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12 곱하기 3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7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7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처음과 그 다음에 규칙이 서로 좀 다를 때 먼저 고정된 값을 먼저 찾고 늘어나는 규칙을 더해준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 여러 가지 유형 문제풀이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